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냐 아니면 정책적인 리스크냐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약세 흐름 지속되면서 199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550선을 뚫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 들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약보합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요.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프로그램에서는 현재는 한 300억 원대의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매도 우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과 6월 물 스프레드는 1.8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시 구간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발표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해볼 부분이 많은데요.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이벤트 눈치 보기의 하루라며 차 부품주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서정우 전문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오후장의 변동성을 주의하자. 한교수 전문가, 시장의 중심은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형용 전문가, 거래소 조정기 활용한 저가 분할 매수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강천 전문가, 1994선 지지면은 오늘도 전략 후강일 것. 김대복 전문가, 코스피 변동성 축소, 코스닥은 방향성 확장 국면으로 봤습니다. 금산 전문가, 만기일 변동성 지켜봐야 한다며 코스닥의 4년 매물대 통과 시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 1990포인트 이하는 매수, IT와 헬스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 2.75%로 동결되는 모습인데요. 5개월째 동결입니다. 시장에서도 동결을 점치는 쪽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G2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동결의 배경에 대해서는 잠시 후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최강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네, 1994선만 지지되면 오늘도 전략 후강일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장 후반의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한 10시까지 1994선을 지지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방금 한 5분 전부터 금통위 금리 동결이 좀 발표가 되면서 1994선이 살짝 이탈이 되면서 1990선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4선 이하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 뭐 구간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가 기습적으로 좀 나타났다라면은 뭐 훨씬 더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직 뭐 신정부의 내각도 완전히 좀 추스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동결을 5개월 연속 선택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24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이 동결을 일단 예상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옵션 만기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매도, 그 다음에 오늘은 특히 콜옵션의 상방향의 개인의 베팅이 상당히 강한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밀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급증을 해줬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시장의 IT나 소매 관련주들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제 미국의 소모 판매가 지난달 0.2 그리고 예상치 0.5를 크게 상회하는 1.1%의 증가가 나타났죠. 미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고 가계 지출의 척도가 바로 소매 판매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궤도가 있습니다. 그 반대 현상은 또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구도도 있죠. 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고 향후 우리 수출주라든가 경기 민감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삼성전자,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0.6% 정도의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등의 경기 민감 수출주들의 흐름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강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장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봤는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에 좀 감안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를 활용한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최수장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벤트 눈치 보기의 하루라고 전하셨네요. 자, 오늘 같은 날 또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략 좀 주세요. 네,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동결 소식 있기 전까지 얼마나 시장에서 눈치를 많이 봤는지 저점 고점이 장중에 엄청나게 오르락내락 지수가 해줬는데 오늘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벤트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2,000포인트 좀 아래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만기 이후가 되겠죠. 지금부터 앞으로의 2분기까지의 상황을 보고 저가 매수세를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엿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들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LED 업종을 계속해서 보시고 관심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여러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예요. 현대모비스 눌림이라든가 현대유약, 또 만도, 그다음에 중소형 쪽으로는 뭐 SL, 화신.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 쪽이 완성차보다는 훨씬 더 좋은 눌림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 부품주도 좀 여러분들이 이번 만기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번 3월 말에 눌림의 포인트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드디어 갤럭시 S4 D-Day가 다가왔는데 갤럭시 S4에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이 가장 강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강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더 즐기거나 단기 차익 실현을 어디든 해 나갈 고려 사항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추세적으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자들은 디데이 끝나고 다음 주에 어떠한 흔들림이 보일 때 그 눌림을 활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 템포 늦췄다가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게시판에 갤럭시 S4 나오는데 부품주들 어떡할까요? 고민이 좀 올라오던데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장 전문가의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엔고가 진행될 때 오히려 완성차보다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완성차보다 부품주 공략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4 관련주들 일부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 나서자는 전략까지 제시됐습니다.